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문제 풀면 될 것 같아요. 165페이지에 문제 두 개 써놨는데 13번부터 보죠. 원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다음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했다. 그 원이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나 봐요. 그때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여라. 그가 문제입니다. 원의 방정식을 써보죠. 중심과 반지름을 잘 알 수 있는 형태로 방정식을 써보면 이렇게 쓰고 여기 13 되겠죠. 13. 네, 이렇게 식을 써봤고요. 원점 대칭 이동하면 x랑 y의 부호를 다 바꿔주면 되니까 이렇게 바뀌겠죠. 그 다음에 y는 x 대칭 이동한다라고 하니까 x랑 y의 역할을 바꿔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방정식을 얻었고요. x축과 만난 점을 체크해보죠. 얘는 중심이 0,3이고 반지름이 루트 13이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습니다. 중심의 좌표가 0,3이면 반지름이 루트 13이고요. x축과 점까지의 거리가 3이죠. 그럼 직각삼각형 만들어지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하면 얼마가 나오죠? 2 나오나? 그러니까 너도 2니까 너도 이거 나오겠죠? 그래서 거리가 4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그림을 그리지 않고 방정식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x축과의 교점을 구하는 건데 x축에 있는 점들의 공통점은 y좌표가 0이다는 거죠. 그래서 y에다가 0을 대입하면 실제 x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x가 뭐가 나온다? 2가 하나가 나오고 마이너스 2가 하나 나온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 좌표의 x좌표가 각각 2,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볼까요? 직선 y는 x 위를 움직이는 점. 체크를 해야 될 게 고정된 점이 있느냐, 움직이는 점이 있느냐를 각각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A, B는 고정된 점이고 직선도 고정된 직선, 움직이는 점은 직선 위의 점 P밖에 없습니다. 선분의 길이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해봐라. 그 문제인데 y는 x 직선이 있고요. 점이 두 개가 있죠.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8,4를 예를 들어서 이쪽에 찍어보죠. 8,4. 좀 더 아래쪽에서 찍어봅시다. 여기를 8,4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7,5가 있나요? 7,5를 이쯤에 찍어봅시다. 이쪽에 찍는다는 소리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점이 위로 올라가면 이 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다? 8,8이라는 소리죠. 이 y좌표 8보다는 y좌표 4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 아래에 8,4가 적당한 곳에 찍혀야 된다는 소리고요. 마찬가지로 위로 올라가면 7,7 있겠죠. y좌표 7보다 y좌표가 작으니까 이 직선 아래쪽에 점을 찍어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7, 8, 8이 크죠? 오른쪽에 있고 5, 4, 5가 크죠? 위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체크해야 될 건 평면에 직선을 하나 그으면 세 개로 나뉘죠. 편의상 직선 위쪽 부분, 직선 아래쪽 부분, 그리고 직선 위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세 개의 부분 중에서 점이 어디에 위치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고 이 경우에 점을 찍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직선의 아래쪽에 점이 다 찍히죠. 이러한 위치관계에 있다를 지금부터 파악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점을 찍었는데 얘가 여기에 있어요. 문제 상황이 달라지죠. 직선을 기준으로 양쪽에 점이 하나씩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지금 한쪽에 두 개가 있는 케이스랑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점을 하나 잡아요. P점. 그래서 무엇을 구하자? 너랑 너의 합의 최소를 구하자는 겁니다. 동그라미와 세모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자. 이런 경우에 대칭성을 많이 활용을 하죠. 대칭성. 예를 들어서 8,4라고 하는 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보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수선의 발 간 것만큼 한 번 더 가면 되죠. 이렇게. 자, 그럼 정의 좌표가 8,4가 4,8이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점을 이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삼각형 길이랑 삼각형 길이가 같아지죠. 왜? 합동인 직각삼각형 두 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선분의 길이의 합을 구하는 걸 어떻게 바꾸겠다? 이렇게 두 개의 선분의 길이의 합을 구하는 걸 바꾸겠다는 소리죠. 점표가 여기 있으면 너의 합의 최소값, 여기 있으면 너의 합의 최소값. 그러면 언제 최소가 되겠어요? 네. 너 고정, 대칭해도 고정이죠. 두 개의 점을 잇는 선분의 길이를 생각하면 이게 최단거리가 된다. 가장 짧은 길이가 된다는 거죠. 이 점에 무엇을 구하려까? 이 점에 P가 된다는 소리죠. P. 네. 빨간색 선분이 최단거리가 되니까 이때 P점 구하시면 되겠죠. 어떻게 구하죠?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서 교점을 구해서 X좌표를 구하면 되겠죠. 거리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대칭성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몇 개 나오게 되겠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단원 평가학인데 문제가 다 비슷해서 168페이지 18, 19, 22. 자, 세 문제니까 3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 한쪽 어디 갔어? 배터리 없어가지고. 아니, 석춘학생 다 풀었나? 석춘학생? 다 풀었어? 책 어디 가서 책? 거의 뭐 책 무새야. 책 무새. 내가 책 무새. 책 어디 갔어요? 리더스 다녀서 리더가 되는 건가? 영어 공부를 도대체 얼마나 해야 돼? 어? 저 수학은 잘 봐보겠습니다. 이거 자세 봐. 이거 허리 부셔져 봐야 정신 차리지. 응? 핸드폰 무겁네. 맞아요. 예? 맞아요. 뭐라고요? 그때 핸드폰 2개 쓰시잖아요. 아, 하나 버렸어요. 네. 열받아서 던져버렸어. 아깝대요. 윤동주 별이 빛나는 거. 자, 바꿔봅시다. 이종훈 학생으로 바꿔봐. 별이 빛나는 저. 이종훈 학생이 학창 시절에 가졌던 두 가지 목표가 무엇인지 쓰시오. 달팽이. 네? 뭐라고요? 달팽이랑 여친 사귀. 아, 그래요? 자, 이 시간에 또 풀 친구는 다 풀었겠죠? 바로 보겠습니다. 18번. 직선을 평행 이동한다.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x 마이너스 2를 대입해 주고요. 그 다음에 y 빼기 n이죠. 그리고 숫자는 빼기 4. 자, 너랑 두 번째 나온 방정식이랑 일치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2x, y 위아래 똑같으니까 상수항만 똑같으면 되겠죠? 그렇게 n 값을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 19번은 그 내저번의 방정식을 구하는 걸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평행이동하기 전의 상태에서 내저번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그 원을 평행이동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구해보겠습니다. 지금 색칠되어 있는 직각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 아니에요. 자, 특징이 무엇이다?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너 반지름, 그리고 너도 반지름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r, r이면서 반지름도 r이 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죠. 따라서 방정식을 구하면 x 빼기 r제곱, y 빼기 r제곱은 r제곱이 나옵니다. 반지름만 구하면 내접은 구할 수 있죠. 방정식 구할 수 있죠. 식이 하나가 필요한데 어떻게 구할 거냐? 접하는 직선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로 구할 겁니다.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거죠. 식을 정리하면 이런 식이 나올 거고요. 너랑 r, r이랑 거리를 구하면 반지름 r이 나온다. 그러면은 공식에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죠. r 값이 두 개 나오는데 플러스 값을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무엇을 구한 거다? 평행 이동하기 전에 원의 방정식을 구했다는 겁니다. 얘를 다시 어떻게 하죠? 문제에 따라서 평행 이동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행 이동이 끝난 상태에서 원의 방정식을 구하지는 말자는 거죠. 좀 더 어려우니까. 22번입니다.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 대칭성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라고 아이디어를 잡은 다음에 시도를 해보면 되겠죠. 우리 상원 학생도 이 디지털 기기를 지금 사용하고 있나? 자, 앞으로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발적인 참여. 네. 세 점 보면은 보는 거야, 안 보는 거야? 아무튼 있죠?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여기 가야 돼. 잠깐 가지고 와. 자, 세 점이 나와 있는데 4,2가 뭐죠? 고정된 점이고요. a,0 왔다 갔다 하는 점, b, b 왔다 갔다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포인트가 무엇이냐? a, b는 어디 위에 있는 점? x축 위에 있는 점이고요. b, b는 y는 x라고 하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점의 형태를 보고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무엇을 그릴 수밖에 없다? 당연한 소리지만 점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xy축을 그릴 수밖에 없고 y는 x 직선을 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4,1을 대략 이쯤에 찍어서 4,2라고 하고요. 자, 여기에 적당한 점을 잡아서 a,0이라고 하고요. 적당한 점을 잡아서 b,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개의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삼각형의 둘레의 길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뭐 아까도 아이디어를 줬지만 고정점을 대칭 이동을 시키면 고정점이 되죠. 이동시킨 점을 대칭 이동시키면은 또 이동시킨 점이 돼서 상태가 좀 많이 어려워집니다. 얘를 먼저 대칭 이동 시켜보죠. 방법은 다양할 텐데 너를 우선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게요.
그러면 4, 빼기 2가 되나요? 그래서 이 길이를 어떻게 바꿔서 구하겠다? 이 길이로 바꿔서 구하겠다. 그 다음에 너 길이를 또 바꿀 건데요. 4, 1을 이번에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사실 벡터이기 때문에 벡터. 자, 2,4가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으면 이 세모 길이가 이 세모 길이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럼 다 구한 것 같은데? 자, 이 길이를 별표라고 하겠습니다. 자, 처음엔 어떻게 구했죠? 세 개의 변의 길이의 합을 구하는 거였는데 얘를 어떻게 바꾸겠다? 삼각형 더하기 별 더하기 동그라미. 이 세 개의 선분의 길이의 합이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정점과 고정점을 이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최단거리가 됩니다. 됐죠? 그러면 B, B는 사실 어디에 있었다? 여기에 있었다는 소리고요. A, 0은 사실 여기에 있었다는 소리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교점을 구하면 A와 B 값을 다 할 수가 있고요. 최단거리는 어떻게? 너랑 너의 거리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대칭을 2번 정도 사용하는 문제죠. 지금 얘를 잘 봐두셔야 내년에 기하 과목을 배울 때 큰 무리가 없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자, 기하 때는 무엇을 배운다? 평면 대칭 뭐 이런 걸 배워요. 평면에 대해서 뭐 점을 대칭시키는 방법 이런 걸 뭐 직관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번 기하를 많이 선택했다라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믿기 힘들지만. 아유, 벌써 37분이네. 자, 뒤로 넘어가서. 왜? 뭐라고요? 수업을 그만하자는 소리를 수업 시간에 이렇게 써드리겠습니다. 진짜 저 쓰고 있어요 요즘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제부터 기록해놨습니다.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이해가 떨어짐이라고 제가 5명 써놨거든요. 어제. 레알인데 이거? 내가 아까 봤잖아. 마스크 안 쓰는 애들 오늘도 써놓을 거야 그거. 곱하기 이렇게 써놓은 거야. 곱하기 3. 청소 시간에 대한 참여를 청소 참여를 잘 안 하면 이거 써놔야지 진짜. 라는 말을 하자 나는 아니야라고 하면 이렇게 써도 되겠죠? 교재를 가지고 가라고 했지만 뭐 머릿속에 있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되죠. 교과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지만 핸드폰으로 검색을 한 척 하면서 동영상을 보고 있어. 너 뭐라고? 책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자, 190페이지인데 여러분 시간 좀 드려야겠죠? 자, 5, 6, 7, 8 5, 6, 7, 8 아무튼 나중에 뭐라고 할 게 없습니다. 나중에 뭐라고 할 게 없기. 자, 대걸레질을 붙이라는 것처럼 하고 있어. 이거 써야지. 저거 써놨어. 우리 박땡땡 학생 지각이 잦음. 박땡땡 학생 어디 있어? 자고 있나 지금? 자고 있지. 박땡땡이 한둘이 아니어서 사실. 자, 또 학생들이 착하죠? 난가? 수학 시간에 사회적 불평등에 관한 수행 평가를 실시한. 아무튼 나중에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관찰한 대로 쓰는 거니까.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노예처럼 일함. 긍정적으로 써드릴 게 있습니다. 노예처럼 일함. 우리 반 자가진단 담당 학생으로 자가진단에 힘쓰. 우리 이땡땡 학생, 뭐 박땡땡 학생, 뭐 수학 시간에 국어 문제를 풀고 있어. 오래 쓰면 되죠. 안땡땡. 수업 시간 자세가 안 좋아. 허리 건강이 염려돼.
이거 써놨다. 뭐라고 했지? 수업 시간에 전자기기를 잘 활용함? 네, 뒤에 뭐라고 써있어? 사용하여 학습 환경을 정해야 뭐 이런 거. 네, 써놨습니다. 우리 박땡땡 학생. 네. 뭐 이런 것도 써야죠. 학업에 열심히 노력하지만 뭐 드라마틱한 성장은 보이지 않아. 뭐 이런 거. 네. 아 근데 그런 건 진짜 좀 써놔야 돼. 그걸 봐야 본인이 좀 바뀔 것 같아요. 네. 자, 6문제니까 6분 정도 드리면 되겠죠? 6분? 누가 촬영하셨습니까? 지금 남의 핸드폰 막 썼네. 남의 허락 받은 거야? 아, 네 거야? 이거 성민이가 한 달 단위로 빌려서 쓰고 있어요. 아, 그래요? 선생님도 띄워드릴까요? 네? 뭐라고요? 고소하겠습니다. 아, 아까 어디 하고 있었어? 아까 여기 지금 똑같지? 아니 아까 여기 첫 번째 프로 아, 근데 이게 대비를 하면 얘들아 대비가 되니 이게? 데뷔 대비가 돼? 수학도 수학도. 그래? 이거 자네 건가? 네. 아니 성민이 거. 자, 이거 엄청 무겁다 이것도. 키보드 때문에 무겁나? 네. 이거 다 합하면 150만 원이 되거든요. 아니야 이거 키보드 케이스 이거. 아, 그냥 값이야. 그냥 키보드 케이스 30만 원. 그냥 허세가 가득하구만. 짭이 아니야. 약간 로지텍 그런 거. 돈이 많아. 성민이 부자잖아. 성민이 거의 장난. 아니야 성민이 못 산다고 해. 롯데월드 120개부터 헬멧이 있어. 아, 시그니에? 시그니엘 롯데 시그니엘. 자, 시간을 2분 정도 더 드릴 테니까 네. 한번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오늘 학습 분위기가 괜찮네. 생각보다. 오늘도 뭐 수행표가 발표 있나? 발표 없어? 이거 봐. 이거 봐. 이게 보이냐? 눈이 좋아요. 교사의 말에 반박함. 준이 학생 뭐 좀 해봐. 뭐라도 좀 해봐. 뭐라고? 아, 그림 같은 거 지금 그리면 되는 거 아닌가? 여기 묻었다. 분필 닦아라.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초상권 조심하시고요. 자, 5번입니다.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5개인데 그 부분 집합 A가 나와 있죠. 자, A와 서로소인 집합을 모두 구하여라. 전체 집합에서 A 집합을 마이너스를 하면, 그러니까 빼주면은 뭐가 남느냐? B와 C가 남죠. B, C로 이루어진 집합하고 A 집합하고 교집합하면 당연히 공집합이 나올 수밖에 없죠. 여기에 이 집합이 나오는데 얘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A랑
서로소이면서 원소의 개수가 가장 많은, 그러니까 집합적으로 가장 큰 이라는 표현 쓸게요. 가장 큰 집합이 B,C로 이루어진 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문제로 어떻게 바꿀 수가 있느냐? 이 원소를 전체로 보고 이 BC라는 원소를 가진 집합, 얘를 전체 집합으로 본 다음에 얘 부분 집합을 구하는 거죠. 처음에 이 두 개가 서로소였으니까 얘 부분 집합도 당연히 A하고 서로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A랑 서로소인 가장 큰 집합을 구한 다음에 얘의 부분 집합을 모두 구하자. 개수는 2의 2제곱계에서 4개가 나오고요. 4개 써보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뭐 얘도 문제집에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요. 자, 두 개의 조건이 나와 있죠. 우선 A랑 B를 표시를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 먼저 보면 B합 X가 뭐가 돼야 된다? B가 돼야 된다. 얘는 뜻이 어떤 뜻이냐? X가 B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소리죠. 얘랑 하는 말이 똑같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구한다? B를 전체 집합으로 봤을 때 부분 집합을 구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나? 자, 서로소란 뜻이죠. 자, A의 원소가 X에 절대 있어서 안 된다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B의 부분 집합을 구하는데 그 부분 집합에서 1이나 5는 포함하지 않는 집합을 구한다는 거죠. 그럼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X의 전체 개수는 어떻게 구하죠?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에서 너랑 너를 포함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를 빼줘야겠죠. 그래서 4가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을 해석을 해서 한꺼번에 합치면 되겠습니다. 뭐 저런 걸 뭐라고 하죠? 뭐 유형별로 나눠져 있는 문제집에서 뭐 원소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 또는 원소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라고 하죠. 우리 진수 학생 이해가 되나? 아, 진짜 돼요? 오, 진짜? 우수하십니다. 네. 7번 보겠습니다. 7번 간단하게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되는데요. 사실 지금 푸는 문제를 우리 반에 80%의 학생이 들어야 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자고 있는 학생들이 다 들어야 되는데 이게 난이도가 쉬운 거죠. 자, 벤 다이어그램 어떻게 그린다? 이렇게 그린다. 자, A 빼기 B라고 하는 부분 여기죠. 정확히 여기고요.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몇 개래요? 9개 나온다. 9개. 자, 그러면 여기에 7 쓰면 되죠. 여기 6 쓰면 됩니다. 그래서 A 원소 개수 16, B 원소의 개수 13 되는 거죠. 다 적었네? 문제에서 뭐고 하래? A야 B? 그럼 3개 더 하면 되겠네. 10 A요? A가 없어도 돼요? A와 B를 구하는 건데 맞네요. 맞는 소리네요. 네. 진짜 왜 줬을까? 진짜 그런데. A의 개수에 따라 답이 달라지나?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죠. 네. 8번입니다. 배수, 약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배수, 약수 개념. 자, A 아래 첨자. 자, 아래죠. 그러니까 위아래죠. 위아래 첨자. 이런 걸 첨자라고 해요. 네. 영어로 인덱스라고 합니다. 인덱스. 네, 인덱스라고 하는데 아무튼 A2가 뭐래요? 네, 2의 배수래. 그러면은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2, 4, 6 이런 거죠. 뭐 전체 집합이 어떤 건지 뭐 문제 나와 있으니까. 자, 그 어떤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우선 분배 법칙 써볼게요. 분배 법칙. A5, A2. 자, A5랑 A2가 있어요. 분배 법칙을 쓰면 이렇게 되죠. 자, 이쪽에 의미를 봅시다. 이 집합은 어떤 집합이죠? 5의 배수이면서
2의 배수인 것들을 싹 다 모아둔 집합이니까 10배수죠. 10배수. 자, 10배수는 어떻게 표현한다? A의 10으로 표현하자고 문제에 나와 있었죠. 얘는 5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 어려운 말로 15배수. 그러면 A 15가 되겠죠. 문제가 바뀌는 거죠. 자, 무엇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너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는 어떻게 구하죠? 앞에 거 개수, 뒤에 거 개수 더한 다음에 무엇을 뺀다? 겹쳐지는 것의 원소의 개수를 빼준다. 이렇게 되겠죠. 사실 얘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 안 돼서 그냥 세도 상관없어요. 자, 봅시다. 10의 배수 먼저. 10, 20, 50까지 되어있나? 15배수? 15. 30 위에 있죠. 넘어가고 45. 총 몇 개죠? 7개가 되겠습니다. 자, 얘는 뭐예요? 10의 배수면서 10의 배수니까 얘는 A 30이죠? 얘는 A 150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 위에 있는 것들은 왜 15가 됐어요? 어려운 말로 하면 5와 2가 서로 소이기 때문에 최소 공배수는 곱하면 된다. 이런 거죠. 중학교 때 배웠나? 배웠기를 바라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배웠기를 바라면서 무엇을 본다? 졸업 앨범 보면 되겠죠? 내가 어떠한 학교 출신인지. 우리 박땡땡 학생 그것도 앞으로 좀 가지고 오실까요? 박땡땡 학생? 아니 너 박땡땡 학생. 자, 앞으로. 그건 누구 건가? 누구 거야? 그럼 앞으로. 그건 뭐야? 핸드폰이야? 아, 알겠어. 아, 아니 핸드폰도 같이 대세요. 네. 다 대봐. 그럼 3개야, 3개 총? 핸드폰, 패드, 이어폰 3개? 우리 박땡땡 학생은 저거를 이제 오늘은 그 동아리 시간 끝나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저 너무 안타까운데요. 아, 여러분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12번, 14번은 다음 시간에 풀기로 하고요. 그 발전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얘도 익숙해지면 뭐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자, 문제를 풀고 있는데요. 교과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과서를 좀 가지고 오시고요. 문장 풀어가지고 오시고. 교과서 앵무새죠? 네, 교과서 앵무새. 문 왜 열었나? 아, 진짜요? 역시 우리 반 자가진단 담당 학생은 다릅니다. 청소? 자, 아무튼 여러분 교과서 문제 쉬우니까 풀고 이것도 가져왔습니다. 이거. 자, 오답노트가 필요하다. 나는 한번 사용해 보겠다. 또는 아니다. 나는 집에서 그냥 보관만 하고 있겠다. 봐도 학습의 욕구가 막 샘솟는다 하면은 그냥 관상용으로다. 2개가 있습니다. 지금 집에 한 10권 더 있어. 그래서 참고해서 필요하신 분만. 자, 당근마켓에서 팔면 안 되겠죠? 네, 제가 키워드 추적을 해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